납축전지의 그 방전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에노드에서 이렇게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고 캐소드에서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 방전 과정인데 그 방전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개 더해 가지고는 1.93V만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무슨 말 나시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60번 문제에서 선택지 1번을 보면 문제에서 순수한 납이 1몰이 만들어진대요. 그럴 때 전자가 얼마나 이동하냐, 그 전하량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앞서 방전 과정에서 납하고 산화납이 반응을 해서 PbSO4가 만들어졌죠. 이 침전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선택지 1번에서는 그 납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반응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생성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택지 1번에서는 이게 무슨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과정이란 얘기예요? 종우야, 무슨 과정이에요? 프로 때문에요. 지호야? 이게 무슨 과정이? 그렇지. 충전 과정이죠. 왜 방전, 충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충전 가능한 이런 전지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충전 잘 되는 전지 달려 있는 그 물건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예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천 표정이 이렇게 구석기인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 뭐냐면 그거 충전 방전되는 기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구석기 시대 사는 것 같아. 표정을 하고 그 표정이 웽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구석기 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뭐 유전적으로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구석기 시대 사람하고 요즘 사람하고 여러분 구석기래 봐야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 한 구석기 시대면은 한 가장 가까운 게 한 2만 년 전쯤. 2만 년 전쯤 해도 구석기 시대. 무슨 말 알겠죠? 거기서 신석기 한 다음에 아니지 2만 년쯤에 신석기쯤 되겠다. 한 10만 년 전쯤 되면 구석기 시대. 그럼 그때 인간하고 요즘 인간하고 유전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이찬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하고 유전적으로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 유전 자의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종의 보편성을 지금 종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진짜 너무해 진짜 마지막 시간인데 나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구석기 시대건 신석기 시대건 요즘 현생 인류하고 유전적으로 똑같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나타났지? 한 20만 년 전쯤에 나타난 걸로 내 기억하고 있나 이때. 2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전적으로 똑같다고요. 즉 20만 년 전 인류의 희노애락이나 지금 현생 사람들의 희노애락이나 근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만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을 뿐. 무슨 말 알겠죠?
왜 또 종우, 홍우에 무슨 생각이 났어요 또? 무슨 생각 났어요? 어? 그래요? 홍우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홍우는 뭐 했을까요? 사냥하고 있. 아, 사냥이요? 알겠습니다. 사냥 당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어흥간 이런 애들한테 막 사냥 당하고 막 너무 슬프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서 예찬이는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고 막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예찬이는 항상 무표정. 예찬이 그랬겠죠? 아 그건 아니에요? 구해줄로 갔을 거예요? 아 그래. 예찬이 은근히 휴머니스트인데? 예찬 못 져요? 못 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원 막 웃고 있고 막 지원이 막 웃고 있고 막. 네, 하여튼 보자.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앞에서 했던 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전 과정은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방전 과정의 역과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그 자동차에 가면 사실은 자동차가 휘발유로 구동되는 건 맞지만 은근히 자동차 안에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물건들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차 타다 보면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에어컨이 그 자동차 내에서 기계적으로 작동돼요? 전기적으로 작동돼요? 물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에어컨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에어컨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됐습니까? 실용화 안 됐습니까? 19세기 말에 실용화가 됐습니다. 알겠죠? 19세기 말에. 이미 19세기 말에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가 전혀 없어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없다? 홍우야? 또 왜 그렇게 뜻모를 미소를 띄우는 겁니까? 응? 또 왜 또 무슨 생각 나는데요? 아 진짜 이 사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기 에너지가 전혀 없어도요 에어컨 작동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없어도 에어컨이 작동이 된다면 그건 불편한 일입니까? 편한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가 있어야만 꼭 에어컨이 작동되는 것과 전기가 있어도 작동되고 전기가 없어도 작동되는 것 어디가 더 편하냐고요. 종우야 내 말 좀 어려워요? 어디가 더 편해요? 없어도 작동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전기로 작동되는 에어컨과 전기가 없어도 작동되는 에어컨이 공존했어요. 공존했다고 19세기 말에는. 근데 그때 전기가 작동하는 에어컨만을 고집하고 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에어컨을 구조적으로 없애버린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전기가 작동되지 않아도 구동되는 에어컨을 자기의 권력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린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얘기 좀 하면 사실 좀 존나 개새끼거든요. 에디슨이. 존나게 나쁜 놈이에요. 존나게 나쁜 놈인데 그 에디슨이 그때 한참 발전소 산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야 지가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이었던 거야. 그래서 전기로 작동되지 않은 물건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로 구동될 필요가 없는 세탁기, 전기로 구동될 필요가 없는 에어컨이 시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탁기나 에어컨을 생각하면 무조건 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매우 기계적으로 구동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상상을 안 하죠. 안 하죠. 네, 하여튼 그렇다. 아이 참. 아이 참. 홍 알겠죠? 홍 왜 이렇게 뭔가 뜬모를 미소를 날리는 거지? 나 좋아서 그래요? 그럼 나 싫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 묘하네. 자 어쨌건.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의외로 전기기구 쓸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트도 켜야 되죠. 막 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야 되죠. 그다음에 라디오도 들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 안에는 수시로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 안에는 이 납축전지라고 하는 배터리가 들어있고 걔가 이런 식의 방전 과정을 통해서 생성해내는 이 전기 에너지로 에어컨도 틀고 뭐 라디오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게 아니니까 언젠가 다 닳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기 에너지를 다 써버린 방전이 다 돼버린 납축전지를 어떻게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전시키는 과정의 화학 반응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충전하는 과정은 뭐냐면 그 방전 과정의 역과정이고요. 얘는 뭐냐면 원래는 불가능했던 반응을 어떻게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강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전 과정의 그 기본 개요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충전 과정입니다. 자, 봅시다. 방전 과정을 통해서 납이 뭐로 바뀝니까? 방전 과정을 통해서 납이 PbSO4로 바뀌죠. 그래서 그 납에 PbSO4가 충분히 생성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방전 과정을 통해서 또한 앞서의 캐소드에서는 자 보세요. 캐소드에서는 그 납이 그 산화납이 또 뭐로 바뀝니까? PbSO4 침전으로 또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납이 PbSO4가 되고 산화납도 PbSO4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납판의 일부가 PbSO4 그 다음에 산화납의 일부가 PbSO4로 만들어진 어떤 순간이 됐다 치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서 납이 PbSO4가 됐던 과정에 역과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꾸로 일어나잖아요. 거꾸로.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거꾸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짜잔 일부가 다시 납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PbSO4에서는 얘가 2 플러스의 SO4 E-인데 그러면 납 2 플러스의 SO4 E-였던 게 다시 납 0가로 돌아와 버리면 SO4 E-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용액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용액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2 플러스가 보시다시피 0가가 되려면 이 녀석은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전자를 내어놓아야 되겠어요? 전자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자유전자가
공급이 돼서 이쪽으로 도달을 하고 이 녀석이 얘랑 반응을 해서 납 영가로 환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극은 에노드 캐소드 뭐예요? 에노드 캐소드 뭐예요? 이쪽은 캐소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환원 전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환원 반응이죠. 작성할 수 있겠어요? 바로 PbSO4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납 영가로 돌아오고 SO4 E-가 되는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야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떤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어요? 아까는 PbO2가 산화납이 PbSO4가 된 거죠.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PbSO4가 다시 PbO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PbO2가 생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뭐로부터? PbSO4로부터.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PbSO4 H2O가 반응을 해서 PbO2로 돌아오고 SO4 E-와 SO4 E-와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압하면서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하기 4H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겠네. 맞죠? 그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4H 플러스 맞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 갔어? PbSO4가 다시 PbO2가 되면서 누구하고 누구를 내놓게 돼요? SO4 E-하고 4H 플러스를 내놓게 되죠. 이쪽은 다시 SO4 E-와 4H 플러스를 수용액 쪽으로 내어놓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납이 2가 플러스가 납이 4가 플러스가 된 거니까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된 거예요? 환원 반응이 된 거예요? 산화 반응이 됐죠. 산화 반응이 되니까 여기는 에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여기는 에노드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에노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요렇게 자유전자가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자유전자가 공급돼야 얘가 보시다시피 얘랑 반응해서 납 영가가 되는데 여기서는 2가가 4가가 되면서 전자가 남으니까 이놈이 이런 식으로 외부로 회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엔 외부 전원이 어떤 식으로 제공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외부 전원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배터리 표시 이거 아시죠? 외부 전원. 이게 지금 외부 전원인데 외부 전원 표시에서 이 표시하고 이 표시 어떤 표시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길게 표시된 게 플러스 극이죠? 여러분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극은 자유전자를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강제로 공급하는 거예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은 뭐예요? 그 자유전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자를 강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 전자를 공급받아서
이가가 영가로 환원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 자체가 강제로 전자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납 이가가 납 사가로 산화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진행을 시키면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외부 전원의 전원을 EX라고 해보자. 자, 왜냐하면 외부를 영어로 external이라고 하니까 external 뭐 전원이라고 해서 EX라고 하면 이 외부 전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예찬, 저때 저 외부 전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전압으로 표현하자면.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1.93V보다는 커야 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왜냐? 자, 그러면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3. 충전 과정의 전위 계산. 자, 우선 첫 번째 충전 반응 전위. 자, 충전 반응 전위는 그 반응 자체의 전위를 얘기하는 건데 얼마냐면 자, 아까 방전 과정에서 전위가 얼마였어요? 1.93V였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충전 과정은 아까 방전 과정이랑 정확히 역과정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전 전위에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전될 때 이 전위였으니까 충전이 이거의 정확한 역반응이잖아요. 역반응이니까 그 전위가 정확하게 마이너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외부 전원이 EX일 때 전체 전위는 요거죠? 이게 반응전이고 이게 외부에서 전해준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원하는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전원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1.93V잖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93V 더한 게 0보다 크려면 이 외부 전원이 1.93V보다 커야 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고전적 자동차 안에는 바퀴 옆에 뭐가 달려있냐면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발전기가 달려있어요. 소형 발전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차도 가지만 바퀴가 돌아가면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일부 생성해요. 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가 1.93V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 1.93V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전지에 제공이 되면 여기에서 그 1.93V 이상의 외부 제너레이터가 얘 역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이 녀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밌는 건 한번 봐봐요. 봐봐. 아까 방전 과정에서는 보세요. 방전 과정에서는 에노드가 무슨 극이 됐어요? 산화가 무슨 극이 됐어요? 마이너스 극이 됐죠. 산화가 마이너스 극이 됐죠. 그런데 충전 과정에서는 산화를 시키려면 외부에 무슨 극을 붙여야 돼요? 외부에 플러스 극을 붙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전 과정에서는 환원이 플러스 극의 역할을 했죠. 환원이 플러스 극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충전 과정에서는 환원이 되려면 외부에 마이너스 극을 갖다 붙여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방전 과정의 마이너스 극에 방전 과정의 마이너스 극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을 걸면 거기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방전 과정의 플러스 극에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을 걸면 거기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게 모든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의 일반적 과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지효 뭐 이상해? 이해했어요? 또 표정이 또 우울해 보여서 됐죠? 이해했죠? 그렇지. 좋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 선택지 이제 이후에 그 해결은 쉽습니다. 자, 1몰의 납이 생성될 때 이동하는 전자의 전하량 한번 물어보면, 자, 여기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되겠죠? 여기 되겠죠? 여기 되겠죠? 짜잔. 자, 그 다음 생각할 건 바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 납 1몰 생성에 필요한 자유전자. 그거 알려면 어디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돼요. 여기. 그럼 납 1몰 생성에 지금 방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유전자 몇 몰이에요? 보시다시피 화학양론 계수가 2니까 2몰이죠? 그러면 이때의 전하량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2몰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예찬아, 여기다 뭘 곱하면 되죠? 여기다 뭘 곱하면 되죠? 전하량 계산. 전자가 2몰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전하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9, 6, 4, 8, 5. 패러데이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지호 패러데이 상수의 단위는? 패러데이 상수의 단위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쿨롱 퍼 몰. 알겠죠? 그래서 뜻은 뭐냐면 전자 1몰의 전하량. 알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의 뜻은 전자 1몰의 전하량. 그게 패러데이 상수의 정의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몰수를 곱하면 몰 약분되고 쿨롱만 남을 테니까 바로 그때 전하량이 나오겠죠. 됐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됐죠? 홍보됐죠? 저 누구냐? 저 이해했어요? 오케이, 지울게. 자, 준다. 자, 그림만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다시 방전 과정입니다. 이 문제 좀 묘한 게 1번만 충전이고요. 2번, 3번은 다 방전입니다. 자, 방전 과정에서 뭐 2번, 3번 다 생각해보죠. 자, 첫 번째 1. 황산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방전 과정이니까 아까 1번 말고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만 생각하면 되죠? 요거만 생각하면 되죠? 황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황산 농도가 줄어드는 건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응물 농도가 줄어들면 정반응은 잘 돼요? 잘 못 돼요? 반응물 농도가 줄어들면 정반응이 잘 일어나지를 못하죠? 무슨 원리에 의해서? 르 샤틀리에 원리.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황산은 방전 과정의 반응물이죠. 그래서 농도가 감소하면 정반응 자발성과 저 전위가 동시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과 관련된 원리를 바로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선택지 2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 3. 방전 시에 PbSO4가 두 전극 모두에서 생성된다. 이 얘기는 뭐 아까 계속했죠. 납축전지의 묘한 그 특징인데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모두 다 행성물은 PbSO4다. 이 얘기도 계속했었고요. 됐죠? 그렇게 60번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9번, 60번 모두 납축전지 문제였는데 두 문제를 통해서 산화과정, 환원과정의 그 충전과정과 방전과정 전체를 동시에 생각해보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